박보미 TV. 박보미 TV. 그러면 자, 난이도를 확 올렸습니다. 연금 얘기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연금에서만큼 처음으로는 난이도를 좀 올렸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 어쨌든 터긴 탔는데 혜택도 알겠고 투자해야 되고 장기 투자 이런 거 다 알겠으니까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형 나눠봤어요. 첫 번째, 매달 얼마씩 적립식으로 붓는 사람,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에 목돈으로 붓는 사람, 그 다음에는 난이도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연금 운용 전략 중에서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얼추. 보통 그 직장에서 성과급 받으면 언제 나오죠? 연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이제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보통 나오면 성과급이 그 다음 해 뭐 2, 3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2, 3월 즈음에는 연차 수당도 같이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수당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와 하면서 쇼핑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연차 수당이 되게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차를 절대 쓰지 않죠. 다 돈으로 받죠. 저도 회사 다닐 때 그게 상당했어요. 이게 기준이 뭔지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돈을 주는 연차 뭐 안 주는 연차 뭐 이런 거 개수 같은 게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도 못 써보고 퇴사하긴 했는데 연차를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근데 안 쓴 일부만큼은 돈으로 주고 그게 거의 월급 막 한 번 더 나오는 느낌처럼 막 나오니까 항상 그거 나오기 전에 기대하면서 쇼핑, 그리고 그거 나올 때 같이 연말정산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꼼꼼히 잘 챙겨놨으니까 항상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연차 하나도 안 써가지고 연차 수당 다 나와, 연말정산 다 해가지고 환급까지 받으면 우아하면서 큰 쇼핑을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던 그 해인데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한 번에 목돈으로 투척합니다. 연금에다가 목돈 나오는 거는 항상 연금으로, 성과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연금에다가 붓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매달 얼마씩 붓고 목돈으로 넣는 거 하나씩 볼게요. 매달 얼마씩 적립식으로 저축하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은 자, 요거 쓸만합니다. 주식으로 모으고 무거워지면 무서워지잖아요. 무거워지면 무서워지니까 채권으로 옮겨놓자. 요거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자, 머리로는 연금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액이 작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라고 했어요. 제가 심지어 매달 에버리지 효과까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또 타이거 차이나 골라가지고 사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거죠. 커지고 나면. 자, 이게 막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붓다가 그때는 괜찮은데 한 500 정도 되니까 하다가 이게 돈 1000만 원 되면 이게 이제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울 때마다 얘가 휘청휘청 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림으로 짜는 거죠. 어쨌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적립식을 한다면 월 50, 정말 많게 간다고 해도 월 75가 끝일 거 아니에요. 요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 돈만큼은 다 주식에다 넣는 거예요. 주식 펀드를 하나 골라요. 거기다가 내가 매달 입금하는 거를 다 넣어요. 뭐야, 자산 배분 없나? 아직은 금액이 작고 적립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이 안 되는 돈, 그런 돈 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자산 배분하는 거가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을 때까지는 주식으로 모아요. 근데 무거워지면 옮겨 담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막 담는 이게 충분히 무거워졌다 그러면 통째로 떼가지고 채권형으로 옮겨 놓습니다. 채권형 중에서 채권형도 약간 모르겠다 싶을 때는 현업에서 많이 썼던 거는 그런 거 했어요. TDF 2020 이런 거. 채권이 꽉 차 있잖아요. 이제 그쯤 되면 80%가 채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붙는 거는 베트남이 좋아요, 뭐 인도가 좋아요, 뭐 코리아, 아니면 한국 뭐 중소형중이 좋아요, 뭐 스몰캡이 좋아요.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지금 한다면 뭐 메타버스가 좋아요,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 게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부어요. 꾸준히 붓고 그게 단기적으로 훼손이 됐다고 해도 조금 더 부으면 계속 붓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3년 정도 이렇게 부었을 때는 걔가 플러스가 되어 있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아져 있는데 그게 커져 있고 이게 그동안은 수익이 잘 났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통째로를 TDF 2025 이런 걸로 통째로 떼가지고 옮기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부터 들어가는 거는 여전히 또 내가 새로 고른 주식형 펀드를 담는 거죠. 이쪽으로는 아예 돈을 붓지를 않는 거죠. 내 돈은 항상 여기다 붓는 거고 여기에 내가 고른 주식이라는 자산은 펀드일 수도 있고 ETF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의 기준은 3년 정도 보는 겁니다. 3년 정도를 보고 앞을 보고 내가 고른 것을 3년 잡고 붓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붓든 간에 3년 정도 부으면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목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즈음에 충분히 수익이 올라왔다. 그리고 충분히 올라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학개미 운동 때 볼록한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약간 느꼈죠. 나는 주식 투자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지표 옆에 있는 팀장님이 갑자기 주식을 시작하고 절대 주식 안 한다고 하던 내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옮기면 됩니다. 떨어질 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 해가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즉 목돈을 굴리는 거랑 적립을 하는 거랑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엄청 심플한 전략입니다. 주식으로 모으고 무거워지면 채권으로 옮겨 담자. 무거워지면의 기준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진짜 많이 물으시는데 진짜 어려운데 저는 진짜 다르긴 다른데 저는 그래도 1000만 원? 월 33년 정도 넣으면 1000만 원 정도가 원금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안 3년 보고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약간 급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3년이면 충분히 있거든요. 보통 시장 폭락이 2년 반마다 오거든요. 그 말이 뜻하는 건 2년 반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되면 아직 3년이 됐는데 그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채우는 거는 다른 보험에서 중요한 거고, 투자에 있어서는 3년 잡고 붙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면 3년 되고 이게 한 돈 1,000만 원 되면 그냥 떼서 옮겨놓으면 되겠죠. 근데 붙고 있을 때 수익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싶을 때가 있어요. 너 더 오르네? 더 가네? 이거 뭐지?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미쳐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그때 그냥 통째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비싸졌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건 안전하거든요.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는 30씩 다시 붙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비쌀 때 아니에요. 30 붙고 다음날 60 부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해요. 와르르 하면 내 60만 원이 조금 손실이 나는 거예요. 내 목돈은 지켜지는 거죠. 그럼 다시 그거 다음 달 또 넣고 넣으면 그거 금방 메꿔져 버립니다. 코스트 에버리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보통 우리가 34 넣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목돈이라 말하는 거는 1,0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3년 잡고요. 자, 두 번째는요, 1년에 한 번 목돈으로 입금할 경우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법처럼 성과급 받을 때 쇼핑하지 말고, 특히 또 아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과급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때 쇼핑 거하게 하시던데, 그거 딱 받으면 이만큼을 떼가지고 연금 넣어야 됩니다. 거의 이제 900만 원 연금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런 거 있죠.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 목돈이죠. 내가 진짜 막 회사를 오래 다니고 받으면 진짜 막 너무 큰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직이 좀 잦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막 4, 5년씩 이렇게 다니다가 이직하게 되면 이게 애매한 돈이 들어와요. 이게 목돈인 것 같으면서도 한 1, 2천, 막 2, 3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목돈 맞기는 맞는데 또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의 전략을 바로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목돈이잖아요. 목돈 포트폴리오를 바로 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공부를 충분히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바로 세팅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가 위험하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하다면 저를 찾아주시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포트폴리오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대로 부담스러운 목돈을 한 번에 세팅했을 때 그게 진짜 막 손실이 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진짜 별로 없어요. 너무 두려워 안 하시면 좋겠고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목돈은 이만큼 큰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목돈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목돈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흔한 것은 바로 6대4 포트입니다. 6대4. 주식 6, 채권 4.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바로 6대4 포트입니다. 주식 뭘로 하면 되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주식 제일 큰 스케일로, 주식 나 진짜 모르겠는데 하면 지수도 하면 되죠. 지수도 진짜 모르겠는데 하면 TDF 담아도 될 거고, TDF가 제일 범위가 클 거고요. 진짜 모르겠다. 제일 큰 세계관은 TDF일 거고요. 2,400개잖아요. 전 세계. 그 밑에 하면 나스닥 하면 되겠죠. 나스닥 100 적힌 거 사면 됩니다. 아, 맞네. 자, 여기서 주식 60 뭐 담을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제일 큰 세계관은 TDF가 될 거고요. 여기 안에 2,400개 들어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S&P 500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될 거고. 자, 우리 앞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 이라면 잘 못 알아들어요. 나스닥이랑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스닥 100 이제 사야 될 거고요. 코스피 100, 코스닥 150 지수들 있죠? 요게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0% 채권 뭘로 담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모르겠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연금일 경우에는 MMF 담으면 되죠. IRP일 것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담으면 됩니다. 예금. 이것도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자, 요거 채권입니다. 원금 지키겠다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다 채권이죠. 자, 요렇게 하면 될 거고, 요것조차 나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쉬울 만한 거는 TDF에 20, 25 이런 거 담으면 되겠죠. 주식을 담겠다 작정하고 담았을 때는 사실 이거를 20한 50 이렇게 올려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키겠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채권 ETF나 국공채 ETF나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후순위로 좀 보냈어요. 이런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채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6대4로 나누면 아주 쉽게 자산 배분 포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IRP 나스닥이랑 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예금은 참고로 6대4 포트 이거 짜가지고, 이거 기억나죠? 이거 3기 4기 할 때는 자산 배분 짜는 거였잖아요. 그때 자산 배분 포트를 너무 복잡하게 짜다 보니까 연금은 신경 쓰지 말자라는 컨셉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목돈 아닐 때 아직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간단한 6대4로 갈 경우에 이제 여기다 나스닥 담고 여기는 예금을 저축은행 예금 3년 만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담았죠. 그때 5점 몇이더라고요. 5.6 이랬더라고요. 지금 3점 몇이던데요. 근데 5점 몇이라는 높은 금리로 3년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계속 5점 몇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높을 때는 오랜 기간 묶어두는 게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다시 내려갈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포트를 6대4로 짜면 되고요. 자, 6대4가 사실 쉽고 좋은 포트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연구 포트폴리오 4개짜리죠. 연금 저축이다. 만약에 연금 저축이다 그러면 자, 주식 아까처럼 나스닥 사거나 S&P 사거나 코덱스 사거나 그냥 사면 돼요. 자, 금 ETF 있습니다. 그죠? 그냥 사집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달러 ETF도 연금 계좌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뭐죠?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ETF로 그냥 사집니다. 그 다음 채권 아까 마찬가지로 제일 무난한 거는 ETF로 산다면 국공채 ETF 이런 걸로 사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목돈을 받았는데 이 목돈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면 결국 그래도 이게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큰 돈일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5천만 돈은 진짜 내 인생에서 이걸 만져볼 적도 없고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무한한 정도 목돈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너무 두려워지는데 4분의 1로 나누면 1250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1250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거잖아요. 나눠서 사면 자,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식이 폭락할 때는 채권이랑 달러랑 금이랑 다 오르거든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전체가 막 우와 주식 폭망인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진짜 해하기 힘들어요. 그 반대로 만약에 왜냐면 자산 배분의 힘은 그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이라는 친구가 폭락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주식이 폭락할 때는 나머지는 다 오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채권이랑 달러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거 말고 역사적으로 아주 간혹 있는 일이 있거든요. 아주 간혹. 주식이랑 채권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오르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줘서 상세를 막 시켜주는데 진짜 간혹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 같은 게 올 때 이게 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같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처럼요. 이번에 같이 떨어졌어요. 이번 주식이랑 채권 다 박살났잖아요. 왜냐면 물가가 심하게 오를 때 물가가 이렇게 심하게 오를 때는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버티지 못해요. 그냥 다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돈 푼 거 물가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 정책을 그렇게 쓰는 거죠. 떨어지는 거를 용인하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던 시기에 얘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질 때 유일하게 거의 오르는 자산이 얘랑 얘예요. 또 다른 거 다 빠집니다. 다른 거 다 떨어집니다. 비트코인도 다 빠졌잖아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른 거 얘 둘밖에 없잖아요. 지금 금리 왜 이렇게 올랐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달러는 이미 올라 있죠. 달러 본 적 없는 1,400원대의 환율을 보여줬고 금값 지금 최고값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되게 웃깁니다. 이거 제가 클래스를 지금 5기까지 올 때 1기 클래스 할 때 가격이 65,000원인가 그랬고요. 2기 할 때 7만원, 3기 할 때 75,000원, 4기 할 때 77,000원, 5기 할 때 지금 8만원 막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금값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전체 값이 아무리 목돈이라 해도 내가 진짜 너무 힘들 만큼 공통을 안 준다니까요. 그게 포트폴리오의 장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더 본격적으로 가겠다. 자, 요게 제 고민 포트입니다. 알죠, 이거?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목돈이 딱 왔어요. 저렇게 4개 나누는 것도 찝찝해. 나는 4개 나누면 그래도 하나를 1,200만 원씩 막 사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싫은 거죠. 뭔가 금융상품 하나를 1,000만 원씩 주문 넣는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여기 제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산 종류가 일단 많죠. 일단 많고 이거를 짤 때 고려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 2년 반 됐더라고요. 2년 반 전에 2년 반이면 몇 년도죠? 2021년도 중반 코스피 엄청 비쌀 때 제가 책 쓰면서 주식책 안 쓰겠다 해서 출판사를 다툴 때 주식책은 안 된다고 지금 주식 비싸다고 근데 그런 얘기 저밖에 안 했고 도저히 이해 못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주식이 비싸다고요? 지금 주식을 사도록 하는 거는 저는 양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혼자 선비했어. 그냥 주식책 써서 돈 벌 걸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식책 다 거절하고 자산 배분 하겠다고 했는데 책 쓸 때도 이거를 포트를 처음으로 짤 때 느꼈던 건 주식이 비싸니까 주식을 작게 사게 만들자. 그래서 채권 비중이 이만큼 높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20% 이렇게 보수적인 포트를 짜서 이제 보여드렸고 요거는 현금 흐름 주는 자산들이니까 중간 정도 느낌. 금도 왕창 담았죠. 왕창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보통 달러가 잘 없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달러는 외화기 때문에 따로 비중을 빼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달러 따로 뺐습니다. 현금 짜투리 좀 남겨두고 이렇게 포트를 짜가지고 2년 반 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거 그대로 하고 있는 구독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정말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그 결과가 되게 좋거든요. 아직까지도 좋고 하락 다 이겨냈고 지금 하신다고 해도 되게 충분히 좋은 포트입니다. 워낙 보수적으로 짜놨기 때문에요. 이대로 했을 때 힘들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박살을 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박보미 TV. 박보미 TV.